모두의 사업장 방문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신데도 이렇게 예배를 부탁하셨다는 말이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저에겐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는 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성경의 뭐 해석이나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이야기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입버릇처럼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 보고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부 선교의 준비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교회 사역도 어렵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교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운영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이 제 입에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고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연일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뉴스에 아침에 오면서 들으니까 또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고 올해 전 세계 한 반 정도가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태이죠.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쉽지 않다고 대충 살아가거나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까? 뭐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 주님의 일이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지 주의 일이 힘들었던 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오늘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라. 너가 이만큼의 일을 감당해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명령을 주시고 충실히 성실히 섬기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언제 어디까지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하다 보면 점점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기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공한 것은 뭐고 실패한 것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뜻대로 한 건 다 실패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다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거, 힘들다고 여기는 것은 내 뜻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상의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분명히 잠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겠다. 그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게 맡긴다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맡기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맡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맡기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농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이 대중목욕탕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중목욕탕 갈 때마다 어느 곳에나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대요. 그게 엄청난 진리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건 진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또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맡긴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법무법인 모두, 이름도 너무 좋더라고요. 모두 함께, 이런 이 모두, 이 법무법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알게 하시고 이곳을 축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우나 목표를 통해서 또 은혜를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전화로 드리면서 우리 사업장 방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한치에 그냥 뭐 망설임도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저는 그게 더 감동스러웠던 게 이게 제가 평상시에 좀 너무 바빠서 주회를 참석을 잘 못하는데 이 정도면 해야 제가 회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그냥 흔쾌하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분은 이미 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변호사님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너무 동안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1977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셨어요. 예산. 예, 그리고 충남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경희대 벽대 그리고 법대 대학원까지 졸업하셨고 2004년 46회 사법시험을 통과를 하셨어요. 합격을 하셨어요. 지금 사법연수원 36기인데 아마 지금 동기를 이렇게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그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또 이제 홍정기 변호사. 아마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아마 대부분 그 청와대에서 아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우리 정광재 노무사님 계시던 그 건물에 법무부인 오늘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좀 근무를 하셨고요. 2016년도에 이제 개업을 하시고 이 법무법인 모두는 2022년도에 이제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아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오픈식도 못 하고 그냥 아마 이게 초파 화분만 받고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 그 이제 대부분 변호사님들은 이제 전담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전담을 하시는 분야가 부동산 분야, 그다음에 또 PF 쪽, 형사, 가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부동산이나 PF 쪽은 뭐 저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만 굉장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다루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야를 담당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평상시에 저 몇 마디 좀 상의를 해봤는데 굉장한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좀 그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이런 쪽에 좀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로서는 이제 배우자하고 그리고 이제 딸,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 김동필 대표님께서 우리 해외 세수연 회로 인도를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이제 아들들의 이제 그 축구로 인해서 아마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저도 조금 전에 알았지만 우리 그 김상일 감독님 거기서 좀 아들이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우리 그 고분준 변호사님 소개를 너무 길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안녕하십니까, 고분준 변호사입니다. 사실 좀 협소한데 모셔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가입은 했지만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뭐 핑계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김종태 대표님의 자녀분과 제 아들이 이제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고 가족 간에도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입해 보면 좋은 분들 많이 있고 또 많은 또 도움도 받고 또한 많은 뭐 어떤 가르침도 받을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사실 종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좀 뭐 어색하고 사실 다 기도하실 때 저는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도 처음에는 좀 많이 못 나가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런 거 거리낌 없이 와서 서로 친해지고 함께하면 좋을 거다 해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총무님 말씀처럼 제가 작년에 뭐 회원으로서 기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뭐 협소하고 그렇지만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동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라이프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이제 정광재 노무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고 감명 깊게 들어서 했는데 마이라이프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교해보면 제가 참 부모님 잘 만나서 편하게 살았구나 이 정도만 저도 돌이켜서 사실 이거 하라고 하니까 제가 삶에서 큰 굴곡이 뭐가 있었나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좀 평탄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소개는 다 해드려서 그렇고 저희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를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형사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5분의 변호사님과 한 6명 정도 지원해서 총 1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여러 분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라이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간단히 또 어찌 보면 연봉 나이대가 제가 좀 제일은 아니지만 좀 어린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라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뭐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 공부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간략히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호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이유로 사실 그 법대에 오게 됐고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저희 아버님이 저 아주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법대 가라 그냥 자연스럽게 법대 가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와서도 뭐 같이 공부하는 형들이 다 고시 준비를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고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철이 없어서 좀 일찍부터 공부를 했으면 좀 빨리 되고 좋았을 텐데 뭐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3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시작은 안 했고 벌써 3학년이어서 사실 남자들은 제일 큰 문제가 군대 문제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공부를 하자. 지금 군대 가기도 늦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군대 가기 전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법무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인생에서 제일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시기가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께는 군대에 끌려가느냐 시험에 대해서 법무관으로 가느냐에 걸려 있었는데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림동 고시촌에 대한 환상들이 일반인들이 있으신데 가보면은 대부분이 허수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기보다는 공부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당구장, PC방 이런 데를 가면은 불야성을 이끄는 게 다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그걸 풀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다 중도에 포기는 했지만 또 이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몸이 아프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가 아프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시간에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뭐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시간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에 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차 시험을 연속해서 4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에 볼 때에는 내가 이 공부를 해도 되나? 이거 좀 어려운 시험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 때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시험사가 보는 거고 두 번째 시험 때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에 자신감을 얻었고 사실 세 번째 때는 현재 와이프와 계속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만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때 시험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막 어디 집을 구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걱정이 그때 당시 군대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와이프도 만난 지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네 번째 때는 다행히도 넉넉하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삶을 또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 사회에 나와 보니 그건 그거대로 힘든 거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은 뭐 본인이 혼자 뭐 능력이 있다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제가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니까 드려야 되는 게 두루두루 잘 나가셨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선배님들한테 많은 도움도 구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서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저는 이게 그 편견은 없는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대학교 때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그 형님이 매일 제 옆에 앉아서 야 우리 교회 가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형님입니다. 현재 변호사로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인데 딱 그 부분만 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커피를 사주면서 앉아서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이제 거리감이 약간 있었고 여기 우리 모임에 가면은 그런 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만나보니까 저 실제 그런 부분이 없으시고 오히려 편하게 해주셔서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분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편하게 여기 계속 이렇게 활동해도 큰 무리가 없겠고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도움 가르침 부탁드리고 저도 회원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눠보지는 않아서 어떤 분인지 사실 저는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우본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하루속히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다 같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BMC 그 모임을 한번 이번 농장에서 한번 하려고 갔었어요. 우리 이병업 사장하고. 근데 그때가 좀 추워가지고 좀 적합치가 않더라고. 적합치가 않고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추우면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농장에 방문했었어요. 한번 오라 하더라고요. 그 멕시칸 음식을 한다고 멕시칸 해장국하고 타코, 멕시칸 햄버거 뭐 이런데서 저도 가서 보니까 한 10,000원, 12,000원 주고 사 먹는 거더라고요. 한 30여 명인데 한 85%는 다 외국인이니까 뭐 송도수도 오고 여러 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통해서 또 발이 무지하게 넓어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또 대화하고 뭐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격식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스포츠 때 못 갔었죠. 못 가다가 최근에 다시 가면서 또 이 친구도 미국 갔다 오셨대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루 타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가 없대요. 없었는데 16살 때 아버지가 로타리언이었대요. 매주 아버지하고 로타리 갔었대요. 로타리를 주니어 로타리 아버지가 손잡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어차피 당신이 여기서 그 땅도 갖고 있고 비즈니스도 뭐 물론 좀
아까 차 타고 오니까 부산에서 무슨 큰 행사 했었는데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모든 요리를 또 책임졌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 메인이 소주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알겠지만 본인이 발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CBMC에 대해서 영어로 된 걸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말은 지금 100% 이해를 못해요. 오늘 장난이라고 오늘 꼭 오시는지 내가 이따가 식사를 할 때들이 같이 좀 기대 나누고 그래서 그 교회들도 좀 오면은 어려운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갔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업장 방문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경건에 목사님 말씀을 설명해줬고 그 다음 주에는 포럼하는 것도 얘기했다 해주고 다 한 3번 정도 나와본 다음에 혹시 마음이 괜찮은 컴포터블 하면은 여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오케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박수를 해주고 interested about yourself.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oo kind. That Korea's been very, very good for me. About 17년 여기 왔었어요. And 매년 just level up. Korea's just been really great for me. 유기농 농장 너무 좋아요. 16년 전 재료 여기 많이 없었어요. 한식 재료 있었어요. 외식 재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원 동아리 만들었어요. 대학교 학생 같이 종원 동아리 만들었어요. 농부, I wasn't a farmer. 16년 전 farming 모르겠어요. But 종원 동아리 만들었어요. And we tried to grow 홀브 or 멕시코 고추. 멕시코 이렇게 고추. 요리 학생 재료 있어요. And I fell in love with farming. 유기농 재료 진짜 맛있어요. And in business, if I have business is 진짜 어려워요, right? Lots of competition, but 우리 재료 다른 사람 없어요. So it's been very good. It's been very good for me. So only 유기농. right, yeah, 100% 유기농. 오니. 다른 식당 or 다른 another menu 우리 재료 없어요. You know, so it's just ours. And 누녀 학생 농장 많이 와요. We teach 유기농 farming 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대학교 학생 왔었어요. 유치원 학생 왔었어요. And yeah, so Korea's been very good to me. Thank you very much.